안녕하세요. 꿈부 최은주입니다. 대출이 하루아침에 6억에서 3억으로 줄었습니다. 내 집 마련 자금 계획이 완전히 뒤틀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젠 6억짜리 집을 사도 15억짜리 집을 사도 3억이라는 현금 자본을 더 만들어야 돼요. 결국 내 생돈 3억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 직장인은 조심스럽게 상사에게 다가가서 집 대출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황이 급변해서 은행에 잠시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직장 상사는 그 사람의 표정이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엄청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얼른 나갔다 오라고 등을 떠밀었다고 합니다. 평일 낮 시간에 직장인들이 눈치를 보면서 은행 창구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가야 할 만큼 지금 대출 시장의 변화는 폭풍우처럼 거세고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마음에 드는 집을 겨우 찾아서 약정금을 입금했지만 결국 그 약정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집값 상승보다 더 빠르게 대출 한도가 줄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잔금을 치를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잘못은 없어요. 내 연봉이 바뀐 것도 없고 내 대출 상황이 신용도가 바뀐 게 없어요. 단지 바뀐 건 대출 규제, 대출 한도, 이게 바뀐 거예요. 내 집 문턱을 밟아보기도 전에, 은행에 자서를 쓰기도 전에 규정이 바뀌면서 계약의 첫 단추가 강제로 뜯겨 나간 셈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일부 사람들의 유별난 이야기일까요? 대출 한도가 하루아침에 3억이 줄었어요. 이건 똑같은 집을 사는데 필요한 순수한 현금이 하루 만에 3억이 줄었다는 거예요. 3억 원을 더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평범하게 월급 모아서 일주일 만에 3억을 채울 수 있는 수요자가 얼마나 될까요? 대체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문이 닫힌 겁니다. 지금 내 집 마련이 자꾸 미끄러지는 건 당신이 덜 벌어서 혹은 게을러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한쪽에선 집값이 저 위로 뛰어오르는데 다른 한쪽에선 그 돈을 메꿔줄 대출이 반토막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두 벽이 동시에 좁혀지면서 실수요자들을 이 방 안에 몰아넣는 구조거든요.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 잠시 자책은 접어두세요. 당신이 느끼는 그 막막함은 이 시장이, 지금의 시장 설계가 완전히 어긋나 있다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벼랑 끝에 몰리면서까지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하는 걸까요? 단순히 심리적인 조급함 때문이 아닙니다.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 전반에 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7월 셋째 주 부동산 114가 발표한 인공지능 시세 조사 데이터를 보면 일주일 새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 상승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불길이 매섭습니다. 서울이 일주일 만에 0.1 올랐다라고 하면 경기 인천 지역은 무려 0.23 올랐습니다. 수도권 전체가 한 주 만에 0.1%라는 상승률을 기록한 거죠. 불길이 단순히 서울 강남권이나 일부 지역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무려 14곳의 아파트가 동시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기도 아파트 값은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온갖 조이기를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가 파열된 차처럼 상승 속도는 오히려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더 빨라지고 있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매매 시장보다 임대차 시장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눌러앉아 버티는 것조차 쉽지 않아요. 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월세 역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지금 서민들은 역사상 가장 무거운 임대료를 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작은 아파트, 구축 아파트조차도 월세가 새로 나오는 매물들이 5만 원씩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올라간 월세조차도 광고 없이 대기하고 있던 손님한테 그대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대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물이 귀해졌습니다. 서울 경기 전반의 전세 가격은 10년 8개월 만에 계속 상승 기록을, 최대 연속 상승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죠.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매주. 지난 몇 년간 고금리 여파로 신규 공급이 반토막 났고 빌라 기피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아파트로만 전세를 찾고 월세를 찾다 보니까 가격이 더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경기권에서 가장 뜨거운 수원, 특히 영통의 구축 아파트들이 6억을 넘어가고, 자, 영통 아파트 5억 9천만 원짜리를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계산기가 이전의 계산기와 지금의 계산기는 완전히 달라요. 꼬여버렸죠. 7억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됐죠. 5억 9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한다라고 했을 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산기는 정부의 정책대로 가격의 60% 혹은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70%까지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제 보통 조정지역 60%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대출이 3억 5,40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내가 준비해야 할 순수 현금은 2억 3,600만 원. 그런데 지금은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경우 대출 한도를 3억으로 줄이겠다라는 발표를 했죠. 그러면 5억 9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샀을 때 대출이 딱 3억만 나와. 그러면 내 생돈이 얼마가 더 필요할까요? 무려 2억 9천만 원이 필요해요. 거기다가 방빼기라는 게 있어요. 방빼기. 수원 같은 경우는 4,800만 원 선순위 변제금 만큼 더 빠집니다. 그럼 또 4,800만 원만큼이 더 필요하겠죠. 3억 5천에서 5천만 원하고 그러면 4,800만 원하고 거의 1억이라는 돈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하루아침에 현금이 그만큼이 뚝 하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잔금 못 치르면 어떻게 돼요? 계약금 수천만 원이 그대로 날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약정금 포기, 그런 사례가 바로 이 좁혀진
격차를 메우지 못해서 발생하는 실제 사례입니다. 대출은 누군가에겐 유일한 사다리예요. 얼마 전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의 이야기가 제 가슴을 좀 속상하게 했는데요. 씁쓸하게 했습니다. 보증금 1억에 65만원, 방 3개짜리 구축 아파트, 거기서 아이 둘과 4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1억이라는 그 보증금조차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1억 원을 채운 거죠. 대출에 대한 이자와 65만원에 대한 월세, 그것도 쉽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네, 지금 25평 방 3개짜리 아파트에 1억에 65만원짜리는 없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이제는 정말 갈 곳이 없다면서 이분은 울먹였습니다. 심지어 그 보증금 1억 원조차 본인 돈이 다가 아니에요. 대출이 합해진 거죠. 25평은 이미 포기했고 눈을 낮춰서 방 2개짜리 22평짜리를 찾고 있는데 그조차도 매물이 없습니다. 답을 찾는 과정에 막막함은 생각보다 너무나 크고 단단한 벽입니다.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그분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 또한 마음이 좋진 않았습니다. 울적했고 속상했습니다. 한때 저도 보증금이 올라갈 때마다 그 보증금을 만드는 것에 대한 걱정과 고민으로 발을 동동 부리던 그때의 제 모습과 이번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출이 그저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인 빚이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댈 곳도 비빌 언덕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대출은 내 것을 가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대출이란 게 삶을 한 칸이라도 올려놓고 내 아이들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다리일 수 있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정책 만드시는 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다리가 이렇게 거칠게 싹둑 잘려나갈 때 가장 먼저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은 현금이 없는 서민들입니다. 규제의 가장 아픈 지점은 투기 수요와 실거주 수요를 끝내 갈라내기가 겁니다. 현금이 두둑한 사람은 대출이 반토막이 나든 아니면 아예 없어지든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어차피 자기 돈으로 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현금이 많이 없는 실수요자 이들은 그 벽에 딱 걸려 넘어집니다. 그물코가 잔챙이는 잡고 정작 큰 고기는 통과시키는 거죠. 시장 이면에서 금융당국과 은행이 대출을 조이는데 대출을 조이는 반대편 논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경제 전체에 폭탄이 되기 전에 힘을 빼야 한다는 명분이 있죠. 문제는 브레이크를 밟는 충격이 왜 하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만 쏠리느냐 하는 거죠. 불안을 의식한 정부도 토론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최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죠. 이번 토론회의 심장은 결국 세금입니다. 보유세와 거래세, 양도세 관계를 어떻게 다시 짜 맞출지 그게 핵심 쟁점인데 이 결과는 7월 말에서 8월 초 세제 개편안에서 반영될 전망입니다. 물론 정치권에서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답정너 토론회일 수도 있습니다. 토론회라며 날카롭게 그렇게 대립하고 있지만 처방을 놓고 싸우는 사이에 정작 급한 실수요자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다리가 좁아졌고 이럴 때 생애 최초 보금자리론을 확인하세요. 사다리가 좁혀졌다고 좌절하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 집을 찾아야죠. 국가가 열어둔 또 다른 틈새 사다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만약 이번에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이신 분들은 그 보금자리론을 적극 찾아보세요. 두드리셔야 합니다. 이 보금자리론은 시중은행의 3억 원 일괄 제한 규제에서 비껴나 있어요. 대출 한도를 깎아먹는 주범인 방빼기조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CG 보증 그걸 함께 신청하면 방빼기 없이 한도를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제한된 일반 시중대출이 그중에서도 은행도 다 그렇진 않아요. 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 우선은 지금은 그렇고 방빼기가 이제 일반 대출에서는 들어가고 3억 제한일 경우에 5억 9천짜리 아파트를 살 때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경우 3억 제한이 걸리고 거기다가 방빼기가 들어가죠.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 보시고요. 생애 최초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거기에 3억 제한이 없고 더불어 방빼기 그 금액만큼이 더 나온다고 하니까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일반 은행을 갈 때보다 내가 준비해야 할 현금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자격 요건에 부합된다라고 하면 보금자리론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확인해야 될 게 뭘까요? 3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 놓고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3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첫째, 내 대출의 재원을 가르세요. 어떤 대출을 받을 것인지, 디딤돌 대출을 받을 것인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것인지, 시중은행 대출을 받을 것인지, 내 대출이 어느 쪽 지갑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운명을 달리합니다. 운명을 가릅니다. 두 번째는 은행별 한도를 비교하세요. 이번 반토막 조치는 특정 은행의 자체 조치입니다. 그래서 아직 전체 은행의 공통규제가 아닙니다. 발품을 인터넷 손품을 팔아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한도를 직접 비교해 보시고요. 계산기를 3억 기준으로 다시 두들겨 보셔야 돼요. 내가 어느 금액까지의 집을 볼 수 있는지, 6억 원으로 볼 수 있는지, 7억 원으로 볼 수 있는지, 10억 원으로 볼 수 있는지 대출 한도를 3억으로 놓고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 보셔야 돼요. KB시세 확인해 보시고요. KB시세를 확인한다고 해도 KB시세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KB시세의 60%, 70%보다 70%를 계산을 해봐도 3억보다는 훨씬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집들을 보시는데 대출은
즉 3억이다 라고 했을 때 3억을 기준으로 내가 돈을 현금이 어느 만큼 더 있는지 그걸 계산을 해보셔야죠. 3억 원을 기준선으로 놓고 내 돈이 어느 만큼 부족한지 어떻게 메울지 냉정하게 기준선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 대출 한도 축소로 약정금마저 포기했던 사례, 많이 아픈 사례죠. 그리고 평일 낮에 은행으로 뛰어가야 했던 직장인들, 팍팍한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시장은 늘 요동치고 정책은 또 바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내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단단한 자산 구조와 인생의 체력입니다. 제가 현재 3번째 책을 집필하고 있는데요. 가장 깊게 고민했던 감정이 이 막막함입니다. 가장 기댈 곳 없는 상황에서도 나만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지속 가능한 자산을 쌓아 올리는 인생의 전략을 책에 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막막함이라는 게 순간순간 눈물도 흘리게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지 하는 그 답답함에 대한 답은 결국 스스로에게 있거든요. 대출이 줄었다는 이 답답함에, 막막함에 힘들더라도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출 한파가 그저 뉴스 속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니면 내 이야기처럼 가슴이 탁 막히시나요? 지금 이 순간 떠오른 감정을 딱 한 단어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막막하다여도 좋고, 분하다, 화가 난다, 여러 감정의 단어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단어가 오늘 이 시장 해부의 가장 정직한 마지막 증거가 될 테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대출이라든지 내 집 마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밑에 고정 댓글로 상담 링크 올려드릴 테니 그쪽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대출이 막혔다고 내 집 마련 전략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